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4.15 총선을 앞둔 거대 양당의 강원 지역 지원 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어제 춘천과 원주를 찾아 지원 유세를 펼쳤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춘천에서 현장 선거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통합당 춘천 철원, 파천 양구, 갑과 을 후보인 김진태 한기호 후보, 강릉 홍윤식 후보, 미래통합당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김기선 염동열 선대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 3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난 데다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통해 당장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장 쉬운 방법이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을 통해 가지고서 오면은 내일은 당장에 예산을 가져가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춘천 명동에서는 지원 유세도 펼쳤습니다. 통합당 김진태 후보를 3선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며 현 정부가 강원도에 준 것이 무엇이냐고 정부 비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미국 교수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적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넘기는지 모르지만 경제의 지옥문에 직면할 거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김기선 염동열 선대위원장은 강원도 출신 인사 5명을 비례 명단에 포함했다며 도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지난 3일 춘천을 찾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을 후보인 허영 정만호 후보를 응원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들고 온 통합당 선대위원장과 평화경제론을 들고 온 민주당 선대위원장. 춘천과 강원도 표심을 누가 움직였을지 결과가 판가름 날 총선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강원도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강원도는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강원도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0만 8,835명, 전체 인구 153만 9,577명의 20.1%로 유엔의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겼습니다. 전국에서는 전남과 경북, 전북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시군별로는 양양의 노인 인구 비율이 29.2%로 가장 높고 원주가 14.6%로 가장 낮았습니다. 고성과 영월, 횡성 등 군 지역이 대체로 높았고 춘천, 속초, 동해 등 시 지역이 낮았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08년 노인 인구가 14%를 초과한 고령 사회에 들어선 지 12년 만에 20%를 초과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의 국내 전체 예상보다 6년 빠른 겁니다. 1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게 주요 원인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강원도 내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는 8만 3천여 명 늘었지만 15세 미만 인구는 7만 천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출산 장려에 더 많은 사회적 역량이 투입돼야 한다는 걸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강원도의 고령화 문제가 타 시도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합니다. 고용률은 58.1%로 전국에서 하위 4번째, 실업률은 상위 3번째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3.6명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2040년이면 그게 1.1대 1이 되는 거죠. 젊은 인구층을 유입하거나 또 유치를 억제하는 그런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면서 경제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하는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면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말 그대로 지역 소멸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구의 유출을 막고 수도권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신생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은 날갯짓을 하기도 전에 존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정부의 금융 지원에서도 제외되면서 그동안 특별한 배려를 요구했던 지역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플라이 강원의 국제선 운항은 멈췄고 제주 국내선은 승객이 감소한 채 하루 한 편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에 날개가 꺾인 플라이 강원을 돕기 위해 도민들이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손실보전금 등의 명목으로 추경 예산 29억 원을 편성해 긴급 지원하기로 했고 도민회, 중앙회, 시군 번영회 등은 플라이 강원이 출시한 무제한 탑승권 구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1억 5천만 원 상당이 판매됐습니다. 플라이 강원도 직원들의 휴직과 임원 급여 반납 등 자구 노력을 하고 165억 원 상당의 유상 증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사실 정부에서 지원책 절실합니다. 지방공항에서 신생항공사로서 지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업자에게는 사실 혼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부의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3천억 원의 긴급 지원에서 플라이 강원만 제외됐습니다. 대출 조건으로 요구한 3년치 실적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의 금융 지원에 지금까지 플라이 강원이 빠진 데 대해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신생항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유령공항이던 양양공항을 살릴 필요성이 있어 삼수 끝에 면허를 획득하고 운항 증명을 받은 것이 아니냐며 경영 잘못이 아닌 재난에 가까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잣대를 마련해 지원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항공사 면허를 발급해 줬지 않습니까? 똑같은 대우로 지원을 해줘야 맞고요. 계속 배제시킨다면 산업은행이나 기재부나 항의 방문해서 현재 플라이 강원의 자본 잠식률은 50% 정도로 알려진 가운데 출구가 어딘지 알 수 없어 사업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과 함께 정부 대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휴업을 고민할 정도로 버스 업체들의 자금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는 4대 보험료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버스 기사들까지 대출 규제 등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에서 3년 가까이 시내버스를 운행한 53살 A씨. A씨는 지난달 말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4대 보험료를 2달가량 체납해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액 산출하고 진행을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메시지가 하나가 보험료 미납으로 안 된다. 버스 업체에서 코로나19로 자금난이 심해지자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A씨를 비롯한 일부 버스 기사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한 분도 있을 건데 이제 다 막히는 거죠. 결국은 카드 대출도 안 될 거고 은행 대출도 안 될 거고. 버스 기사들의 4대 보험료는 여전히 한 달씩 밀려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각종 버스 부품 비용, 식당 운영비까지 연체되고 있습니다. 버스 업체는 매달 8억 가까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버스 이용객은 춘천에 확진 환자가 생긴 이후 크게 줄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익이 나던 노선도 이용객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150개, 200개 정도 찍어요. 이거 코로나 있기 전에는 한 700개, 800개, 많을 때는 한 1000개 찍을 때가 있었는데. 학교 개학이라도 기다려봤지만 초중고와 대학까지 온라인 강의로 대체돼 역시 기약이 없습니다. 최근 원주에서는 코로나19로 버스 이용객이 급감하자 한 업체가 휴업을 신청했는데 춘천 시내버스도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일시 휴업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4.15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정치권에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주장하고 있어 자금난에 빠진 춘천 시내버스가 또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춘천 시내버스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허영 후보는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 시내버스 문제 해결과 버스 공영제 시행을 위한 범시민 대책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의 버스 노선 원상 복귀 공약에 대해 또다시 버스 회사의 파산을 되풀이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태 후보 측은 버스 공영제를 실체 없이 다급히 해서는 안 된다며 우선 노선부터 원상 복귀시키고 공영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도내 선거사범 13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선거 벽보 훼손 5건과 부정선거 3건, 시설물 설치 위반 2건 등 모두 13건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9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은 현수막 벽보 훼손이나 선거 폭력, 금품 살포, 허위 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 조직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42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상대로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5곳을 제외한 37곳의 매출이 줄었고 특히 22곳은 매출이 60%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센터 측은 대면 서비스가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성상 피해가 더욱 크다며 긴급 자금 지원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이 코이카 영월교육원을 해외에서 입국한 주민들의 자가 격리시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면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하지만 분리가 어려운 주거 환경이거나 고령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이카 교육원을 사용한다고 영월군은 설명했습니다. 우선 코이카 영월교육원 10개 객실을 사용하고 수요가 많은 경우 귀국한 해외 봉사단 격리 공간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산불 방지 대책본부가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산불 방지 위반 사항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산불 가해자가 처벌받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처벌 수위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신고는 각 시군 산림부서나 소방서로 하면 됩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65명이 산불 가해자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올해 최북단 고성 저도어장의 조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저도어장 입어를 위한 어업인 안전교육과 경계 부표 설치 등을 마쳤고 어업 지도선과 해양경찰 경비정, 해군 고속편대 등 6척을 고정 배치해 어업인 피랍 방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고성 저도어장에서는 130일 동안 6천여 척의 어선이 조업에 나서 18억 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춘천시가 지역에서 발생한 7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석사동 애막골길 단독주택에 사는 30대 여성은 지난 4일 미국에서 입국해 부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춘천으로 왔으며 자가 격리를 하다 5일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이후 양성 판정을 통보받고 현재는 원주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춘천시는 이 여성과 함께 입국한 남편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한양대 극자외선센터가 강원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신규 방사광 가속기 춘천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태양빛 밝기의 100억 배에 달하는 방사광을 이용해 반도체와 바이오, 에너지 분야의 기술을 연구하는 시설입니다. 만약 춘천에 방사광 가속기가 유치되면 2022년부터 6년 동안 1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강원 행복 플러스 안심 유치원 10곳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공립 6곳과 사립 4곳으로 유치원 한 곳당 600만 원을 지원하고 현장 평가를 통해 2차 운영비로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강원 행복 플러스 안심 유치원은 학부모가 직접 참여해 등하교 안전과 급식 간식 안전, 건강관리 등 유치원의 안전 상태를 종합평가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266개 학교에 11억 4,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예술 동아리 90개교, 문화 소외 지역을 위한 예술 드림 거점 학교 10개교, 합창교육 더불어 하모니 40개교, 악기 교육 프로그램 96개교, 그리고 교사 예술교육 자율기획 프로젝트 30개교입니다. 도교육청은 사업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저감 정책인 계절관리제가 도입된 이후 초미세먼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환경청에 따르면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2번뿐으로 전년 같은 기간 21번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이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세제곱미터당 31.3 마이크로그램에서 23.8 마이크로그램으로 24%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